자, 제가 방금 방송했던 그 리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고 좀 읽어 드릴게요. 들레즈는 동일성, 영토화, 코드화, 유기체화, 기표화, 주체화 등 이른바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영토화, 코드화, 유기체화, 기표화, 주체화 이것들이 다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딱 그 고착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형태들인데요. 고착화는 차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생성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중요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 인류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착화는 일단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존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일정한 틀로 절단하고 흐르게 해서 유용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레즈가 제시한 것이 바로 수목과 리좀입니다. 자, 수목은 나무입니다. 뿌리는 땅 아래에 있고 가지와 잎은 땅 위에 있습니다. 뿌리에서 시작돼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펼쳐지면서 잎이 돋아납니다. 일종의 위계 질서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수목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것은 뿌리입니다. 모든 것에 근원이 있고 본질이 있다고 믿으며 진리를 중요시했던 기존의 철학.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이것은 수목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좀은 수목과는 다릅니다. 리좀은 땅속에서 옆으로 줄기를 뻗어나가 새로운 개체를 생성합니다. 잔디밭에서 잔디를 뽑아보면 땅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근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계 없이 수평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공존하는 리좀적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천개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리좀은 출발점이나 끝이 아니다. 리좀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는 사이 존재이자 간주곡이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뭐 소시르 이런 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들레즈는 니체의 사유를 현대적으로 구체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이것에 충실한 책이 차이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니체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들레즈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들레즈의 책인데 이게 박사 논문이고 196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고요. 이제 이게 차이와 반복이 또 나오는데 생명이 계속되는 것은 반복입니다. 삶은 반복되지만 같은 삶은 없습니다. 생김새도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차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자손을 통해 삶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차이에 기반해 있고 그 차이는 동일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차이는 동일성을 파괴하면서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드라이브 튜브를 하는 것 자체는 반복이죠, 반복.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루틴화되어서 계속 뭐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라이브 튜브를 하죠. 튜브를 하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조성 변호사의 3월 10일자 드라이브 튜브와 지금 제가 하는 게 4월 28일자 드라이브 튜브는 많이 달라져 있죠. 조금 더 발전해 있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그리고 또 제가 엊그저께부터는 들레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위주로 제 생각을 담아냈다면 이제는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요거를 드라이브 튜브를 해서 들레즈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짬짬이 책을 좀 봐야 돼요. 책을 좀 보고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근데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 반복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러다 보니 요 시간 드라이브 튜브를 하는 10분 미만의 시간에서 내가 조금씩 뭔가 이렇게 고양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즈 아저씨가 얘기하는 차이와 반복인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하더라도 그 속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반드시 플러스 방향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마이너스의 차이도 있겠죠. 이렇게 점점 퇴보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차이가 되겠지만은 점점 발전하면 플러스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 드라이브 튜브 자체도 반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28일인데 5월 28일, 6월 28일, 7월 28일 한 6개월 뒤에 제가 드라이브 튜브를 할 때는 형식이나 내용이 훨씬 더 발전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또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이브 튜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10분 전과 10분 후는 또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 때문에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어떤 기존의 철학 개념을 풀어내는 것, 어차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해내는 툴, 도구거든요. 리좀이라고 하는 것도 딜레이즈가 자기 얘기를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를, 이 고구마, 감자, 토란, 이런 뿌리줄기 식물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런 모습 보셨죠? 바로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는 거죠. 자, 베토벤. 뭔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에이, 차라리 음악을 들려주자. 베토벤. 피카소. 뭔가 나의 이 혁신적인 이 뷰, 관점을 어떻게 설명하지? 에이, 차라리 보여주자. 그림으로. 각자 다 자기만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잡생각을 좀 해봤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